오늘은 시연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제일 난이도가 높은 시연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쌍꺼풀 재수술을 3번이나 했다 이런 얘기 제가 주위 사람한테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콧대 수술을 3번째 했다 4번째 했다 이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만난 이 고객이 그런 사람들처럼 눈썹으로 보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4번째 재수술을 해야 되는, 3번이나 어딘가에서 되게 많이 실패를 해왔던 케이스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딱 봤을 때 야 이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우리가 리터치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터치가 아니라 3터치, 4터치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의 눈썹이었어요. 자, 이분 어땠어요, 선생님? 저 이분 처음에 보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빨간 색깔하고 회색깔하고 이렇게 다른 위치에 이렇게 4개가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고객을 볼 때에 이분의 어떤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왜 이렇게 했었을까? 그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피부가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술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중국에서 사셨던 분이시고 한국에 오시기 전에 기존의 눈썹이 아치형으로 밉게 돼 있는 진청색 색을 무리하게 레이저로 제거를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덜 제거가 되고 오른쪽은 제거가 됐긴 했는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살이 다 짓이겨지고 열에 기어진 것처럼 그런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시술하기 너무 어려워요. 기본 뭐 머리도 그렇고 속눈썹도 털이 있는데 눈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술하신 줄 알았어요. 문신선을 따라서 무리하게 레이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손상을 입은 그런 상태였었고, 문제는 예전에 문신색이 하나는 남아있고 그 위에 또 반영구를 했잖아요. 빨간색이면서 오렌지색. 디자인도 너무 언밸런스예요. 한쪽은 너무 뻗어서 길게 늘어져 있고 하나는 또 각져 있고, 이 상태를 선생님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작업 시간도 길 것이고 횟수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비용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분 한 3배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태의 눈썹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너무 잘했어요. 다들 수강생들이 놀란 게는 저런 눈썹도 고칠 수 있나요? 일단 원장님이 이런 분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 이제 저에게 이제 절차를 알려주셔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원장님께서 봐주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1차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렇게 들어갈 때에 색이 굉장히 안 먹는 걸 이렇게 느꼈잖아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온 다른 어떤 사람들에 비하면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색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피부가 너무 손상됐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이 일반 피부가 아니라 화상 입으신 그런 피부에다가 시술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눈썹이 많이 손상이 됐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은 색을 안 먹어요. 두 번에 끝내려고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먼저는 큰 그림에서는 빨간 눈썹이 보기 싫었잖아요. 커버하는 색을 시도하셨고요. 이거 할 때는 기법은 어떤 기법을 응용하셨죠? 중화할 때처럼 매그넘으로 수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도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매그넘이라도 이중으로 쓰셨죠? 왜냐하면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색이 안 들어갈 때는 니들을 또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자들은 연장 하나 가지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있는 회색 커버할 때에 스킨 커버로 또 들어가고, 빨간 눈썹 벗어나 있는 부분 그대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대칭이 두드러지니까 오늘 그 작업도 같이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스킨을 커버해도 색값을 되게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피부하고는 톤을 맞췄죠. 그게 핵심 기술이에요. 저희 학원에서 쓰는 색소가 메디컬 색소고 퀄리티가 높은 색소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그럼요. 똑같은 우유라도 우리가 1등급 좋은 우유도 있고요. 벌크로 좀 저렴한 우유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생산 과정이 다르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원료마다 고퀄리티가 있고요. 굳이 고퀄리티를 쓰느냐, 더 조화롭기 때문에 피부에 안전하고 그리고 발색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표현했을 때에 눈속임이 정확히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커버가 됐는지 안 커버됐는지를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친밀감을 줬어요. 그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그런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작품성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탈색으로 커버하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디테일하게 이 색값을 맞춰줘야 되는 게 기술이고 노하우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색을 맞출 때 빨간색 바탕을 토대로 피부 톤에 맞추는 거 하고 진회색 톤의 맞아요. 베이스에서 피부 피부 톤을 같이 맞추는 거 하고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전체적인 붉은색을 눈썹색으로 맞추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리고 벗어나 있는 빨간 톤 피부를 네네. 피부톤과 맞추는 거 하고 회색을 맞추는 거. 이거 굉장히 난이도 높은 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지? 난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이제 다뤄보는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죠. 이런 특이 케이스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이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시술한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개념을 잡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네. 그런 원인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레이저를 많이 찢어가지고 피부가 손상이 많이 되신 분은 리터치 때 보면 이게 색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아니면 이게 또 리터치 때 일반 피부보다 색이 더 잘 빠질 수가 있는 건가요? 주입할 때도 힘들었잖아요. 빨리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3번이나 4번 한다 소리가 그 소리인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퍼스널 디자인, 퍼스널 컬러, 퍼스널 테크닉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객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수월하게 일도 끝나고 왜 이분이 왔냐면은 다른 분이 여기서 하고 가시는 그분이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와가지고 이런 눈썹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처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가서 돈 주고 한다 해도 이걸 못했었거든 이분은. 그래서 계속 메이크업으로 커버하고 다녔었는데 더더구나 학생들이 모델 시연하는 데에서 이분이 뭘 얼마나 잘하겠어 라고 했는데 막상 자기 지인이 예쁘게 된 거 보니까 어머 자기 눈썹도 어떤 희망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희망을 걸고 오신 건데 희망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마지막에 너무 행복해서 가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선생님 마음에도 고민을 해결해준 해결사 그런 마음이 드니까 되게 자신에게도 칭찬해 줄 필요가 있고 아무튼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난이도 높은 것을 또 척척 해내는 거 보니까 머지않아 이제 졸업할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리터치 떨어지는 과정 리터치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